안녕하세요. 기출문제입니다. 현재 2화까지 공개된 여고 출입반 2. 스토리 진행 속도가 미쳐버렸는데요. 그럼 오늘 또 빠르게 내용 정리와 간단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분석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기 전 티빙에서 여고 출입반 시즌2 2화를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바닥에 묻은 석회가루로 초상화 낙서의 범인을 찾은 출입반 멤버들. 종례가 계속 진행 중인 와중에 창밖으로 가면을 쓴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러한 쿠키 영상에서 출입반 멤버들이 전학 올 당시 옥상에서 지켜보고 있던 최저가 3,430원 정도 하는 가면을 쓴 사람인데요. 출입반 멤버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벤치에 놓고 간 쪽지, 접어놓은 종이를 펼쳐보자 태평면 농약 살인 사건이라 적혀있는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봤을 때 가면 사람은 빌런보다 출입반 멤버들에게 태평여고와 관련된 어떠한 사건을 알려주려는 조력자 역할일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요. 현재 나온 정보로는 이 농약 살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정확히 할 순 없지만 이거랑 연관 지어볼 수 있는 게 공예림 학생이 죽은 이유인데요. 3화 예고, 출입반 멤버들이 조사를 받는 장면에서 공예림 학생 부검 결과 아직인가요? 독극물 검출이요? 라는 형사의 말이 나옵니다. 농약과 독극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가면이 전해주고 간 예전 태평면 농약 살인 사건과 이번 예림 학생의 사망은 동일 인물의 소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나오지 않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제가 농약과 독극물 자료를 조사하면서 나무위키에 들어가 봤더니 독극물, 버섯, 독버섯? 좀 억지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아직은 정확한 정보가 많이 나오지 않아 자세한 추측은 불가능하나 공예림 학생의 부검 결과에서 나온 독극물과 학교 앞에 있던 사유지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는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초상화 낙서의 범인을 잡고 포상으로 되찾게 된 추리동아리방. 비록 전보다 아기자기함은 없어졌지만 용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나만 흐뭇했던 거 아니지? 저는 여기서 출입반 멤버들이 찐 여고생인 느낌? 해맑고 서로 놀리고 뭔가 내가 여고생이 된 느낌까진 아닌데 보는 자체로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라면 먹는 것도 귀엽고 똑똑하게 역사 알려주는 것도 멋있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좋냐고 갑자기 광고 찍듯이 멘트 치는 것도 웃겼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덩크 아니었을까 싶네요. 폭주하다가 걸린 것도 웃긴데 그 발 300? 이 부분이랑 키 큰 애 발 방패로 삼고가 이 부분에서 진짜 배 부여잡고 웃었습니다. 갑자기 신발 벗고 뭐 하는 거야. 출입반 5인 케미 너무 사랑스럽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동아리실 장면은 보는 내내 입가의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출입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인데, 예전에 정종현 PD님이 클럽하우스에서 풀었던 여고 출입반 시즌1 Q&A처럼 어차피 비밀번호를 바꿔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바꿨는지, 그게 아니라면 아직 덜 되어서 그랬을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누군가 출입반 멤버들 없을 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찝찝함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비 뒤로 문 열려있던 거 신경 쓰인 사람 저 말고 또 없나요? 누가 밖에서 출입반 멤버들 하는 얘기 듣고 있었을 것 같은 불안감? 문 단속 좀 잘 해주라 좀! 이어서 밴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태평여고 전교생이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 밴드 급식창고. 광장 김치떡볶이와 실제로 보이는 렛미모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뭔가 지금 이미지로만 생각해본다면 김치떡볶이는 반정이, 렛미모는 신지우 이렇게 느껴지는데, 밴드 내에서 나온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몰카범. 학교 내에 몰카범이 있었고 잡혔지만 교장백으로 현재는 당직기사로 일하는 중이다. 두 번째, 태평여고 3대 괴담.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조선인 상대로 인체 실험을 했던 장소. 죽은 조선인을 바로 앞 저수지에 버렸다. 인체 실험 시 사람들의 고통받는 소리를 감추기 위해 종을 울렸다. 이렇게 소문들만 본다면 학교 교장과 선생님들이 모두 나쁜 사람으로 느껴지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정종현 PD님이 클럽하우스에서 말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선배들이 적어놓은 비밀 게시판의 정보들이 모두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밀 게시판 같은 경우 평범한 여고에 돌아다니는 자극적인 소문들처럼 추가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것같이 현재 태평여고에서 떠도는 소문들도 같은 맥락으로 아직까지 정확히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교생 커뮤니티인 급식창고에서 방장이 언급한 인원수는 전학생 포함한 69명,
그리고 6시가 되자 급식 창고에 69명 모두가 접속해 있었는데요. 이 당시 혜저씨가 언제부터 낚시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출입한 멤버들이 급식 창고에서 미션을 받고 저수지에 갔을 때 공예림 학생은 이미 사망한 채 저수지에 빠져있던 것이므로 애초에 공예림 학생은 커뮤니티 급식 창고에 속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예림 학생은 학교 내에서 심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으며 초상화 낙서 사건의 범인도 정말 누구였는지 몰랐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점은 공예림 학생은 어쩌다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위주로 앞으로 나오는 스토리 진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전교생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번에 급식 창고에 비밀번호가 나왔죠? 저도 퇴근하고 나서 7시 정도에 방송을 본 직후 네이버 밴드에 검색해서 들어가 보려 했는데요. 아직까지 아쉽게 승인 가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의 정보로는 정종현 PD님이 방장으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채팅 내용을 공개하는 타임머신 채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촬영 이후 시간이 지났기에 과거 급식 창고에서 있었던 채팅을 재현하여 팬들에게 공개한다는 건데요. 방송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을 채워넣는 서브 컨텐츠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시즌1 세라역에서 나왔던 닥세라TV와 같이 운영될 예정이고 매주 금요일 일정 시간마다 회원가입 승인을 진행한다니 여고 출입반 2를 더 생동감 있게 즐기실 분들은 미리미리 가입 신청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교생의 미움을 산 출입반 멤버들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미션을 수행하는데요. 혜저씨가 건져 올린 포대자루 조심스레 입구를 자르자 그 안에 죽은 채 들어있는 예림 학생. 찐으로 이 부분에서 리얼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소름 돋고 무서워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수지에서 출입한 멤버들이 놀란 이유는 예림 학생이 죽은 걸 발견했을 거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름 돋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진짜 제재 촬영 화면에서 민트색 교복 보이는 이 장면은 진짜 다시 봐도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에서 따로 정리할 건 없을 것 같고 워낙 소름 돋고 놀랐던 장면이라 내용에 넣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혜저씨가 바로 형사에게 전화했다는 건데요. 작은 마을이라 동네 사람들끼리 잘 알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동네 사람들끼리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는 이번 주에 나올 3화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화 예고에서 복도를 지나던 중 마주친 이 남자 어딘가 낯이 익죠. 바로 대탈출 4 하늘의 쉼터에서 나왔던 대박사건 24시 용승남 PD입니다. 이후 매점 앞에서 그러면 그날 예림이가 뭘 많이 알고 있었네 라고 하는 도연의 말을 들어보면 1화에서 예림이가 만나분식에서 만나고 온 사람은 용승남 PD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죽기 전 만나분식에서 잘 만났는지 예림이가 어떤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무슨 내용을 제보하려 했을지는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순 없으나 출입한 멤버들이 용승남 PD를 만나면서 점차 베일이 벗겨질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매점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출입원 멤버들과 용승남 PD를 바라보는 듯한 신지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대놓고 빌런처럼 나오는데 이러면 최종 빌런이 짜잔 하는 맛이 없어지니까 신지우가 최종 빌런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빌런이 있다는 건데 그게 선생님들 측에 있을까요? 아니면 학생들 측에 있을까요? 혹은 마을 사람이나 외부와 관련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3, 4화에서 주로 다뤄질 내용은 이하란 학생이 학교 내에서 사라진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하란 학생이 누구냐?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파란 명찰로 보아 출입반과 같은 2학년 2반 수업 중인 김보식 선생님에게 이하란 학생이 없어진 내용을 보고하는 걸 봐서는 김보식 선생님이 담임으로 있는 2학년 1반 학생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하란 학생의 사물함으로 보이는 문을 여는 출입반 멤버들, 그 안에 보이는 사진과 살짝 구겨진 포스트잇.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포스트잇에는 내년 동아리실 방학간에 넣어둔 뻥튀기 먹은 게 니까지 보이는데요.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뭔 소리지? 잘 보이지도 않아서 맞는지도 정확한 게 아니라 근데 아란님 미모가 그 뒤로 영단어들과 신문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하란 학생은 영자신문반인 것 같은데 출입반 멤버들이 있는 이 공간 철제 프레임이 같은 걸 보니 이하란 학생을 찾으러 영자신문반 동아리실에 온 것 같습니다. 이후 책장을 만지던 지윤이 뭔가 비밀 장치를 발견한 듯 보이는데요. 아마 그 장소가 이하란 학생이 숨어있던 이곳으로 추측해봅니다. 묶여있지 않고 핸드폰이 있음에도 연락을 안 했다는 것, 소리만 쳐도 학교 사람들이 다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갇혀있다고 하기보단 숨어있다는 생각을 했고, 숨어있는 이유로는 2가지 정도 추측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공예림 학생 다음 어떤 살해 협박을 받고 있었을 경우
두 번째는 공예림 학생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고 출입반 시즌2 2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회차 같이 달리면서 소소한 정보 얻어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빵바.